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박용수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바로 이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얼마 전이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 뭐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발부와 기각을 가른 점이 그런 것이다 라고 보이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 그동안 뭐 이것저것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죠.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그 다음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서 현역 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뿌린 부분에 관한 중간 전달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간 전달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4월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직전에 사업가한테서 받은 5천만 원에다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의 출처도 뭐 이성만 의원이 제공한 것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합쳐서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을 했고, 윤관석 의원은 이걸 돈 봉투 20개로 300만 원씩 만들어서 현역 의원들한테 돌렸다. 근데 10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게 20명인지 아니면 10명한테 2개씩 돌렸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20명 정도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박용수 씨는 서울지역 상황실장 2명한테 각각 활동비 50만 원씩 줬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구속영장이 나오게 된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멸 우려. 이건 뭐냐면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가기 직전이죠. 그때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거든요. 이 사무실의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 염려의 결정적 문제죠. 자,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송영길 캠프에서 자금 흐름을 담당했던 일종의 회계 책임자, 이걸 이제 검찰은 박용수 보좌관으로 본 겁니다. 회계 책임자가 박용수 보좌관이다. 회계 책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뭐 누가 실형을 받으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의원직 상실에서 본인과 직계 가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거 있고요. 그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배지가 날아간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회계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배지가 날아간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 책임자는 본인 또는 그 직계 가족하고 거의 법률상으로 보면 동일 취급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박용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의 사실상 회계 책임자인 박용수라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이 경선 캠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확고하고 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용수 씨 변호인은 이제 반박을 했더군요. 뭐 한 50페이지 정도의 반박문으로 역할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박용수 씨가 사실상의 회계 책임자였다고 보는데, 박용수 씨 변호인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보좌 역할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판사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얘기는 곧 박용수라는 사람이 송영길 캠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법원이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뭐 여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턱밑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거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절반 정도는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다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고비가 남았죠. 그건 바로 박용수 이 전 보좌관이 검찰에서 어떻게 이제 어제 밤에 구속이 됐으니까 뭐 오늘 새벽 0시 거의 11시 넘어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열흘 하면 20일 정도의 구속 수사 기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용수 전 보좌관이 어떻게 버텨가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꼬리 자르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끝내 함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과 대표와의 관계, 그에 관한 일반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강래구, 뭐 이성만, 이정근, 윤관석 이런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해가면서 박용수 전 보좌관하고의 관계나 역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박용수 전 보좌관이 뭐 돈을 이렇게 중간 전달책으로 어떻게 갖다가 뭐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내일 어떻게 갖다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 봉투를 만들어서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하고 나서 문자 메시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로 박용수 전 보좌관한테 전달했음. 그러니까 박용수가 알았어요 라고 하는 장면도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왜 이정근 전 부총장은 송영길 당시 후보하고 직접 통화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왜 박용수 보좌관한테 보고를 할까? 박용수는 곧 송영길의 아바타이기 때문이다. 그거는 송영길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제때제때 연결이 안 되니까 송영길을 대신해서 박용수 보좌관이 보고를 받고, 박용수 보좌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은 곧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뭐 이 정치판에 뭐 기자 생활 뭐 한 10수년 해본 사람은 벌써 금방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좌관 또는 회계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곧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과 정치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법률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 법률적으로는 앞으로 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이제 구속수사 기간이나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물론 아마 딱 잘라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재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건데, 사실 뭐 그 부분을 박용수 전 보좌관이 시인을 하든 않든 박용수한테까지 갔다는 얘기는 송영길한테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 강래구 전 감사 구속돼 있죠. 이제 박용수 전 보좌관까지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뭐 사실상에 뭐 구속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고, 정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과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
그 다음에 캠프 상황실장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뭐 아마 기소가 되더라도 그냥 벌금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현역 의원들과 송영길이죠. 송영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 보좌관 또는 사실상의 회계 책임자가 구속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절반 정도는 이미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의미고요. 이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역할이 컸느냐 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 근데 그거는 이미 법원이 역할이 크다고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이 몇 명까지 특정이 됐느냐,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7명, 10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부르긴 할 텐데 또는 못 부를 수도 있으려나요? 하여튼 아직까지 그 20명을 다 특정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령 특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다 현금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아마 현역 의원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안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국회 그 본청에 드나드는 것, 그 자리에서 또는 의원회관에 드나드는 것, 그거 가지고서 받았지 이렇게 추궁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 특정 내지는 현역 의원 이 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그 평론가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좀 달리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윤관석 의원이 실토를 해야 되고 현역 의원들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 시인 안 할 것이고 윤관석 의원 현재까지 실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소환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영길은 이 회계 책임자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기 어려운데 이것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 송영길도 부인하고 이 박용수 전 보좌관도 부인할 겁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아마 이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길 거고, 이 박용수 전 보좌관이 끝까지 자기 선에서 끝났다고 꼬리를 자르면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이정근 녹음 파일밖에 없죠. 근데 이정근 녹음 파일은 저희가 아직까지 뭐 안 나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기소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서 뭐 기소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구속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시 이제 박용수 전 보좌관이 어디까지 입을 여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만 남은 거죠. 입을 조금이라도 열고 그러면 이정근 녹음 파일 뒷받침하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입을 열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라도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